11월 19일 화요일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당잠자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뉴욕장 흐름부터 바로 복귀해 보시죠. 트럼프 랠리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급락으로 약간은 그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는 간밤의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테슬라의 강세에 힘입어서 0.6% 상승, 5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5.6%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 하루 일찍 시세를 받아갔던 바로 그 뉴스죠. 트럼프 정권이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이다. 연방정부 프레임워크를 우선순위 과제로 이행을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우버라든지 리프트, 파이 축소에 대한 기대감에 5% 안팎의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투심을 자극했던 또 한 가지의 뉴스는 바로 연말을 맞아서 쏟아지고 있는 월가 IB들의 증시 전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증시 전체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와 UBS, BMO 캐피털 등에서 내년도 연말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밋빛 전망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된 논거는 이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것이고 이것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개선시켜 줄 것이며 따라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특히 월가에서 끝끝내 비관론을 고집하기로 유명한 펌이죠. 모건 스탠리도 변심을 했습니다. 내년도 S&P 500 지수가 최고 7,4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이 4차례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펀더멘털이 개선될 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5%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고요. UBS는 그 경로가 조금 더 울퉁불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상반기에 5% 정도의 완만한 조정 이후 하반기 강세장이 연출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보시죠. 엔비디아가 1.3% 빠진 점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블랙웰 과열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블랙웰 이슈를 이렇게 겪고 있자 AMD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기대감에 3% 급등하는 움직임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총 1위 자리 애플에 다시 내어줬고요. 장 마감 후 들려온 속보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나스닥 상장 폐지를 정말 가까스로 모면을 했습니다. 규정 준수 보고서 제출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였는데 오늘 제출을 했다. 다만 연례 보고서 그리고 분기 보고서는 정확히 언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는 좀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5% 정도의 폭등 흐름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인선 수혜주들의 움직임 역시도 포착이 됐습니다. 일라이릴리의 경우에는 백신 비관론자로 알려진 RFK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2.6%의 낙폭을 이어갔던 반면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거든요. 리버티 에너지 CEO가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주가는 4.9%, 그리고 그 같은 CEO가 이사로 자리하고 있는 오클로의 주가 역시도 15% 가까운 급등세에 연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 뉴욕장에서의 상승 테마, 과연 어떤 테마로 우리 장으로의 온기가 옮겨갈 수 있을지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테마를 들고 와봤습니다. 두 가지 주요 헤드라인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비트코인의 큰 손 혹은 비트코인 세계 최대 보유사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의 욕심을 더 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비트코인을 5만 1,000개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로써 총 보유 규모는 300억 달러, 우리 돈 41조 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간밤 주가는 13%의 급등세였고요. 그리고
6시쯤 들려온 속보죠.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에 대한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사가 지금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벡트의 주가가 162% 폭등하는 흐름이 간밤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장중에 92,000달러 선을 재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잘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주목하셔야 될 글로벌 경제 뉴스 2가지 뽑아왔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구글의 양자 AI 부문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 설계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양자 컴퓨터 구동에 필요한 물리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양자 구성 요소들을 이리저리 설계해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인 건데요. 여기에 AI를 활용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고 합니다. 사실 간밤 정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시세는 굉장히 좋지는 못했는데 이 소식이 센티먼트를 어떤 방향으로 자극하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우라늄 수출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미 수출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던 바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이 미국으로의 수출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등의 종목들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챙겨보시죠.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전날에 이은 상승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제 그 환호도 조금은 약했다고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살짝 엇갈리면서 눌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가 또 그룹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전자 외에도 2차 전지 바닥권에서 올라왔고요. 자동차 쪽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수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면서 어제 10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에 도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2,500선까지 갈 길은 좀 먼 상황. 코스닥은 0.6%의 상승으로 690선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전장의 강한 분위기보다는 살짝 둔화되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7거래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을 팔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어제도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어제 주인공은 단연 삼성그룹주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뛰어올랐던 종목들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서 삼성그룹주의 강세, 롯데그룹주의 약세. 그런데 HLB 그룹주의 경우에는 또다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 그룹주들 안에서의 희비가 좀 교차하는 모습 확인됐고요. 특히 어제는 바이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HLB 그룹주들의 급등이 더욱더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가남신약 미국 FDA 임상 실사 통과해서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재평가됐고요. 상한가까지 치닫는 종목들이 그룹 내에 많았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지속됐는데요. 종목별로의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AI가 그 주인공 역할을 해줬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돼서 그 다음 취임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칠까에 대해서 시장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SOS랩이 어제 상한가. 저희 개장 중계 때도 전해드렸던 두 종목 꼽아드렸죠. 퓨런티어, HL만도 강한 급등 시세를 연출하는 모습. AI 쪽으로는 루닛이 의료 AI의 대장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비트나인도 두 자리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강세 움직임 이후에 지금 선물 기준으로도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장 나스닥의 강세를 이끈 건 이 테슬라였고요.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제 반도체 투톱의 표정은 또 엇갈렸습니다. 이렇듯 종목별로의 개별적인 시세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난이도 높은 시장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 화두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 정도 매입하는데 이를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 시각이 달라지는가였습니다. 그런데 뜨다 보니까 결국 개인만 샀습니다.
외국인 지금 1,600억 원 어제 외국인 삼성전자를 팔았고 기관도 함께 팔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연기금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고요. 286억 원, 11월 들어서면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반면 어제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3.6%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폭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등락률로는 엇갈렸죠. 삼성전자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것을 견인한 주체는 개인과 연기금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본다면 하이닉스는 17만 닉스까지 내려갔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들은 꾸준히 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포인트를 보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있어서는 선두를 이미 하이닉스에 내준 상황.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또 소각과 관련돼서는 포인트가 바뀌느냐 여부가 가장 관심사였는데 어제 IM증권에서 송명섭 연구위원이 리포트를 또 장중에 내놨는데 목표가 오히려 72,0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본업 경쟁력 회복까지 주식 매수식이 아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증권가에서는 대다수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키팩터가 될 요소는 업황 안에서 업황이 돌아서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배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만 샀나? 그럼 연속성은 기대하기 더욱더 어려워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하이닉스는 반면 조정을 기회로 삼는 개인들, 엔비디아가 간밤에 또 한 번 빠졌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실적 경계감, 그리고 블랙웰, 그 서버 과열, 어느 정도의 흠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설계해서 들어갔다라는 젠슨 황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서로 다른 포인트 내에서 오늘도 비동조화가 이뤄질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전자가 만약 달릴 경우 소부장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여부였었는데요. 하이닉스에 조금 더 동조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소부장단 일제히 급락하는 시세가 나오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섹터 전체적으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1번, 2번 여전히 삼성전자 내에서 확인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 다른 쪽으로 강한 시세를 뿜어냈는데요. 바로 그룹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그룹주 안에서 생명도 그리고 물산도 지금 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봤을 때 이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총수 일가 쪽에서 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담보 유지 비율이 전자 주가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못 채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담보를 더 채우거나 혹은 이 대출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과제 속에 소수의 지배 주주들을 위해서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뜯어서 봤을 때 이런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화됐을 경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앞으로 더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DS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세 가지 문제로 지배력 약화 문제를 갖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해결되는 것들은 이렇게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담보대출 조건 유지 이 부분을 상회해야만 주가가 그러니까 이 가격대 모두 상회해야만 그들에게 유리한 관점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DS증권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 10조 원 말고 총 19조 원의 현금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그려나갈 거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말고도 지금 삼성 SDS는 물산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SDS와 전자의 소규모 합병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들의 좀 유리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결과로 가져갈 시나리오도 감안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올랐던 종목들의 움직임 안에서는 확실히 생명, 화재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SDS도 눌려있는 주가 안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포인트로 유념해 두고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기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의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는 조선,
우주, 방산 이쪽으로 쏠렸다면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이번에는 정말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줄 것인가 기대감이 큽니다. 어제 움직였던 SOS랩, 퓨런티어 다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중장기 관점에서 봐야 될 HL 만도 같은 무거운 주식들도 같이 움직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봐야 될 두 가지 포인트 종목으로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엮어봤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이 모빌리티로 나아갈 거야 라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현대오토에버, 모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 관련한 자율주행 종목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엮어서 어제의 상승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모비스는 오늘 이벤트가 있죠. CEO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지난 10월 16일에 급등 시세 나타냈던 것으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아직도 30만 원을 못 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중장기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핵심은 결국 주주 환원 정책. 중장기 주주 환원책 1단계가 19년에서 21년, 2단계가 22년에서 올해까지인데요. 한 6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한 1조 6천억 원의 매입을,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사주 매입한 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혹시 소각? 그래서 재평가. 이것을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죠. 6년 동안은 중장기 박스권, 아직도 25만 8,800원.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동안은 실적이랑 수익성이 안 좋아서 사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비스의 주가가 눌려있는 게 그룹 내에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평가 시기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의 탑픽입니다. 이번 실적에서 보여준 성과와 더불어서 주주 환원책이 화답하게 된다면 재평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자율주행 로봇, 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주 쪽 배터리 그리고 ESS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율주행 로봇까지. IRA 폐지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2차 전지, 그 안에서 단독 행보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는 LG 엔솔에 대한 재평가는 홀로 가능할지 움직임 잠시 후 체크해보죠. 이 부분은 간략하게 시세만 보겠습니다. 어제 HD 현대중공업 신고가 행진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움직임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할까요?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 2040년까지 우리 100척 확보해야 돼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대중공업 물산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그 파트너가 현대중공업이 되지 않을까? 얼마 전 캐나다 쪽에서도 구남 총장이 방문해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사업장을 방문했죠. 그 파트너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모로 유리한 이런 수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과 함께 시세까지 눈여겨보시죠. 당장사 브리핑이었습니다.